네,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어제 급락했던 우리 시장,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급락한 것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상승이긴 한데요. 오전장에 그래도 2,578선까지 올라섰다가 오전에도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핵심 부대를 공격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동 긴장감 때문인지 또 일부 하락하면서 현재 2,52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3%대 상승 코스피에서 나와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5.8% 상승 중입니다. 731선까지 오늘 회복한 모습이고요. 장중 고점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두 시장 모두 빨간불 강하게는 켜주곤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이는데요. 앞으로 이 반등의 힘이 계속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건지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한번 제대로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식 라방에서는요.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과 함께 오늘 주식 시장을 돌아보며 테마와 종목 살펴보는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여기에 교육과 함께 테마 교육 저희가 준비해 왔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저희 방송의 히든 종목이죠. 원탑 종목 드릴 예정입니다. 원탑 종목은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풀어드리기에는 방송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참여형으로 함께하는 방송에 오셔야 모든 전략과 종목명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 QR 바로 스캔해 주시면요.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단타 종목들도 타점 잡아서 드리고 있고요. 순간순간 매일매일 작게라도 수익 챙겨보자라는 마음으로 매일 전략도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든 종목과 전략 다 챙겨보실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바로 함께할 대표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그래도 양대 지수 모두 상승부를 켜고 있긴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어제는 또 역사적인 날이었죠. 네. 뭔가 버블 사태, 코로나 사태, 그것을 뛰어넘는 아무것도 없는 하락. 이 사실상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뭔가 이 고조시키는 그런 뭔가 위화감 조성이 되게 심했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뭔가 막 서킷 브레이커도 걸리면서 굉장히 다이나믹했던 하루였지만 오늘은 또 뭔가 반등은 나와주고 있지만 이 투자들의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이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더 오를 수가 있을지 사실상 여기서 더 떨어질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항상 체크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또 이번 주 전반적인 전망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살펴볼 종목들도 함께 브리핑해 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서비스업 PMI 지표가 그래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를 조금은 좀 완화를 시켜주지 않았나 싶은데 그래도 아직 좀 변동성은 남아 있잖아요.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오르기는 오르고 있죠. 사실상 우리가 뭐 코스닥 지수가 6% 오르는 게 어디 뭐 흔한 일인가요? 사실상 굉장히 많은 이 포인트가 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어제는 뭐 사실 코스닥이 13% 가까이 빠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비한다면 사실 아직 간에 기별도 안 간다. 딱 투자들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기본 10%, 어제 제가 이렇게 딱 증시에 HTS를 딱 켜놓고 보고 있는데요. 하락 VI가 엄청 수시로 계속 올리더라고요. 네. 3초마다 한 번씩 띠링 하고 울리는데 와, 이게 어제 진짜 아마 투자분들이 직접적으로 이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심란하고도 걱정도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다행히도 오늘은 조금 반등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사실 오늘 어제에 비하면 사실상 크게 뭐 오르지도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전반적인 시장이 현재 이렇게 떨어뜨리고 있는 이유를 좀 전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뭐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있을 것 뿐더러 맞아요. 그리고 AI로부터 시작되는 전반적인 차익 실현들 이건 역시 빠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동 리스크까지 지금 엄청나게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금리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상 이제 마지막으로 증시를 떨어뜨리고 있는 이유는 금리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또 여기에 관련돼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전망을 방향성을 좀 바꿔줄 수 있는 이 ISM 제조업 지수라는 미국 경제 지표 하나가 발표가 됐어요. 그럼에도 이 지표가 나왔음에도 사실상 뭐 미국 증시가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마이너스 6%대
상승에서 하락 출발을 했었는데 이 지표가 발표되면서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은 좀 보여줬으나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사실상 경제 지표에 좀 달려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증시는 대체 뭘 두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단기적인 포트일까 아니면은 오히려 저점 매수의 가능성일까? 반대로 내가 지금 이미 많은 종목들을 들고 있다면 이 종목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사실상 이렇게 보면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잠깐의 이 시장 숫자만 좀 살펴드리자면요. 오늘 외국인이 그나마 좀 다행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어제 시장이 13%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코스닥 지수에서 강한 순매수를 좀 보여줬었거든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코스닥 지수에서 좀 매수를 좀 강하게 진행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 그럼에도 또 하나 다행인 점이 하나가 뭐냐면요. 선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어제도 사실상 이제 어제 한순간에 분위기가 전환이 되면서 대규모 매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그렇게 막 크게 반등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점이에요. 그렇다라는 것은 시장의 바닥이 조금 더 가까워질 가능성은 있으나 여기서 체크해야 될 거 아까 전에 제가 시장의 하락 요인들을 몇 가지 짚어드렸죠. 그 중에서 뭐 하나 제대로 해결된 게 없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뭐 때문에 또 하락이 나오는지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시장이 더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신용 매매에 대한 반대 매매 물량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 하락도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포지션을 취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제가 오늘 방송에서 뒤에 2부에서도 제가 또 좋은 자료들 갖고 나왔거든요. 그런 방송들 여러분들이 챙겨가셔야 이 시장에서도 단기적인 수익이라도 챙겨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주시고 오늘 라이벌 배틀도 제가 좋은 종목들 갖고 왔으니까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양시장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요.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거론되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방 가능성까지 열어두시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어제 워낙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불은 다 켜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어떤 종목을 내가 제대로 또 잡아가야 되는지를 선별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전략들 저희 방송에서 대표님이 다 잡아주실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또 함께 하시면서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웬만한 종목들 반등 다 나오고 있는데 함께하는 방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또 이런 분위기일 때 앞으로 좀 어떤 섹터를 가져가야 되는지 아무래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앞으로의 하방 가능성도 열려있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섹터를 좀 주목을 하고 공략을 해야 될지 또 질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일단 우리가 시점 자체를 어떻게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또 섹터가 나뉘기도 해요. 우리가 단기적 포트를 따져간다면 사실상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거 있죠. 중동 문제. 네. 여기에 대한 중동 문제가 지금 가장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 뭐 가스 관련주들, 나중에는 더 나아가서 사료 관련주들, 그리고 지금 현재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방위산업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사실상 이제 단기적 폰트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다고 사실상 이 종목들도 완전하게 상승만 이어가지는 않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정도 파동을 견뎌내가면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중장기적 폰트를 좀 따져갈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시즌은 사실상 무슨 시즌일까요? 이 시장에서. 원래라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되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한다면 원래 지금은 시장에서 무슨 시즌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즌인가요?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아, 네네. 2분기들의 실적이 엄청나게 많이 발표될 시즌이에요. 네, 실적도 다 잘 나오지 않았나요? 맞아요. 실적들이 잘 나왔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기대되는 부분들, 섹터나 업종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부분들 제가 조금 이따 또 자료를 준비하긴 했지만 잠깐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자, 결국에는 시장은 이 기대감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결과로도 강하게 작용이 되기도 해요. 자, 이미 어떠한 기업들이 그동안의 분기 동안 열심히 이 영업활동, 사업활동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많은 돈을 벌었고 그리고 그 기업도 성장을 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기업은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기업들은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무슨 종목으로 인정을 받느냐? 가치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현재 시점에서 무리하게 변동성 있는 테마성 있는 이런 섹터들을 공략하는 것보다도 어차피 이 종목은 실적도 좋고 재무도 좋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에는 변동성이 좀 나온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중장기적 관점상 충분히 공략할 포인트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뭐 대표적인 종목, 대표적인 섹터로 따진다면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는 조선테마 지금도 움직이고 있죠. 또 여기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 제가 조금 있다가 2부에서 또 언급을 드릴 테니까 조선 요즘은 굉장히 좋은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상 어제 시장이 그렇게 빠졌음에도 견조하게 잘 버텨줬던 게 조선들이었어요. 자, 그 조선 종목들 단기적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저희가 어떤 종목들, 어떤 테마들 선별해 보면 좋은지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대표님께서 그런 종목들 정말 잘 선별해 주시는 분이니까요. 오늘도 역시나 그런 종목들 모두 쏙쏙 받아가실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바로 이제 저희 주식 나방의 메인 코너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라운드는 오늘 또 방산 관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방산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드론 공습을 했다는 소식 오전에 들렸었죠. 그때까지 또 상승하고 있던 코스피가 이 소식과 함께 어느 정도 또 상승분을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헤즈볼라 핵심 부대 사령관 자와드가 또 사망했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전쟁 리스크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커질수록 방산주들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휴니드와 스페코 이 두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휴니드는 또 군사용 통신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죠. 휴니드가 오늘 약 10개월 만에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고 스페코도 어제도 심지어 강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 중인 종목 이 두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 어떤 종목 오늘은 좀 꼽아주실 건가요? 사실 이제 두 개의 종목 모두 다 방위산업 관련주 중에서는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네. 특히나 이제 스페코 같은 경우는 이 남북 간의 분쟁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활발하게 좀 움직임을 보여주던 그런 종목이었고요. 개인적으로 휴니드라는 종목은 사실 기존에 작년, 재작년부터 차트 흐름도 너무 이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방위산업의 재료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재료들도 포함했을 때 휴니드라는 종목 굉장히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종목입니다. 휴니드는 어떤 재료도 같이 가져가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우주항공에 대한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재료가 두 개인 다양성을 가진 종목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크게 쉽게 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좀 따져간다면 저는 두 개의 종목들 중에서 휴니드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재료를 갖고 있는 휴니드 꼽아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정말 많이 또 상승 중이다 보니까 또 최근에 또 3거래일 연속 또 상승, 휴니드는 오늘 또 52주 신고가네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진입할 때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가 이 종목들을 공략하기 전에 있어서 이제 종목들을 공략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가 업종과 섹터 간의 이런 특성들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방위산업 관련주는 지금 전반적으로 단기적 테마의 성향을 띠고 움직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단기적 테마가 끝났다라고 했을 때 종목들이 다 죽는 건 아니에요. 왜냐? 아까 전에 제가 중장기적 관점으로 본다 했을 때는요. 실적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방산에 대한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방산 실적들이 이 작년 이 폴란드 무기 수출 이슈로부터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상 방위산업 관련주는 앞으로 실적 가능성이 실적으로부터 상승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휴니드라는 종목 물론 고점에 있기도 합니다. 52주 신고가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바닥에서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온 부분들도 있지만 저는 현재 시점에서 오히려 이렇게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가 또 따라붙어서 사실상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고점에 바로 따라붙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어느 정도 눌림목을 잡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이 사실상 스페코도 좋지만 오히려 재료의 다양성을 가져서 우리가 만약 여기서 물렸어요. 공략하다가 그러면 탈출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기도 하고 수익 볼 가능성이 높은 휴니드를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럼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휴니드라는 종목을 볼 건데요. 제가 아까 전에 이 휴니드라는 종목을 언급을 드리면서 차트가 굉장히 이쁘다라고 얘기를 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대였어요. 지금 22년도와 23년도의 차트를 좀 간단하게 이렇게 좀 보여드리자면 이때입니다. 이 시기. 왜냐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봉상 뭐 어느 정도 바닥도 있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그런 차트의 형태를 좀 띠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는요. 이 아래에서부터 이 매집하는 양이 상당히 많다라는 게 특징이었어요. 보시면 지금 2016년도였죠. 이때 당시 고점을 만들어 놓고 눌림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눌림의 특징도 하나를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 보시면 여러분 이때 무슨 날이냐면요. 코로나 사태가 있었던 날이에요. 코로나 사태. 이 파란색 박스층 구간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급락을 했던 시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을 깨지도 않았고요. 이날 기점으로 저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위에까지 자 지금 보시면은 중간중간 보이시는 매직 캔들들이 여러 구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이 하단과 상단에서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월봉상 추세적인 부분으로도 굉장히 매집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이 튼튼하다라는 것에서 점수를 좀 크게 줄 수가 있었고 자 월봉상에서 보는 제가 방금 전에 상단과 하단에 선을 그어드렸었잖아요. 자 일봉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어때요? 지금 현재 구간이 정확하게 고점에서 일봉상 차트에서 나와주고 있죠. 자 오늘 윗꼬리가 형성된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거래량이 강하게 좀 동반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 저항대를 한 번에 뚫기는 사실상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좀 고르기 현상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정도 잠깐 쉬어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면 반대로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눌림목 공략을 할 수가 있다. 만약에 반대로 오늘 지금 한 2시 20분이 다 돼가는데 오늘 방위산업에 대한 재료도 나쁘지도 않고 전반적인 힘도 강하기 때문에 이대로 상승이 나온다면 저항대를 또 크게 돌파를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뭐 아쉽지만 다시 한번 이 선에서 저항대가 지지 구간으로 바뀌어주는지 체크를 해주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이 상태로 막 종가가 마감이 된다. 그럼 우리는 이 구간에서부터 뭘 할 수 있다? 분할 매수, 눌림목 공략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늘 휴니드를 먼저 좀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반대로 또 스페크라는 종목도 있어요. 스페코 보시면 이 종목은 이 아까 전에 봤던 휴니드보다 변동성은 조금 더 있는 종목입니다. 오히려 어느 정도 상승은 이 휴니드보다 조금 더 뒤에 나왔지만 바닥도 아직 정확하게 잡히지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의 상승이 이 파동상의 하락 파동이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바닥을 잡아준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기가 아직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단기성으로 볼 때는 스페코도 어느 정도 시장에 인정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성 단타 관점으로는 보기 충분히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내가 조금 더 여유롭게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눌려주고 있는 휴니들을 음봉이 나오는지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고 음봉에서부터 조금씩 담아가시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11,000원대 저항대를 뚫고 거기서 1차 수익을 한번 챙겨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이상의 수익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가 있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두 개의 종목 지금 단타든 중장기 관점이든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코멘트를 조금 달아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략하시기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요즘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워낙 또 심하잖아요. 자 이런 종목들 단기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제가 함께 하시는 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자 오른쪽 실시간 참여하고 있는 QR코드 찍고 함께 하시는 방에 오셔가지고 단타, 단기 요즘에 시장에서 너무 메리트 있는 단어인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수익들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드론 공습을 했죠. 이때 또 헤즈볼라의 고위 사령관이 사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중동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고요. 방위산업 전반적으로 오늘 시세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 휴니드와 스페코 중에 휴니드를 1라운드의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휴니드는 또 재료가 다양하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방위산업과 함께 우주항공까지 재료를 함께 가져가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현재 차트상 흐름을 봤을 때 강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는 있지만 눌림목에서 충분히 공략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스페코도 사실 상승세 좋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공략하기 좋은 종목으로 꼽아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휴니드 함께 살펴주셨고요. 휴니드를 꼽아는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전략을 대응해서 가져갈지 이런 전략까지 모두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받아보시려면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 됩니다. 함께하는 방에 지금 카메라 QR코드만 스캔하시고 간단하게 들어와 주시면요. 저희 대표님께서 어떻게 이 시장에 대응하면 좋은지, 방위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좀 공략을 해나가면 이게 수익률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타점과 전략까지 상세히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방송 시간 한정상 다 알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 모든 정보들 다 챙겨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방송 시간이 약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방송 중에만 QR코드 열려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와 주셔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말 아무 종목이나 드리는 게 아니라요. 수익률로 낼 수 있는 정말 여러분들께 수익을 실제로 안겨드릴 수 있는 전략과 종목들 위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종목 간 라이브 배틀 포함해서 단타 종목들 그리고 저희 히든 종목인 원탑 종목들까지 저희가 잡아드린 대로 그대로만 받아보셔도 실제로 수익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방송 화면에 나가고 있죠. 최근 수익 종목만 보셔도요. 대부분 두 자릿수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한화엔진, VT 세 종목에서만 60%가 넘는 수익률 저희가 7월 짧은 기간 동안 안겨드렸었고요. 전부 원탑 종목으로 방송 중에 꼽아드리고 그리고 방송 이후에 함께하는 방에서 전략 다 잡아서 제공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대로만 또 받아보시고 진입하셔도 수익 낼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종목 디테일하게 좀 알려드리고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시장 지금 하방도 열려있고 지금 상승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감까지 가져가고 싶은데 어떤 종목들을 좀 위주로 공략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에만 들어오셔도 모든 전략들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함께하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반등세 강하게 나오는 섹터죠. K조선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빅3사가 카타르 국영석유기업인 카타르 에너지와 함께 최대 5조 원 규모의 LNG 운반선 수주 협상을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졌죠. 이르면 올해 안에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컨테이너선에 이어서 LNG 운반선 발주까지 쏟아지면서 신조선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관측도 나오면서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신조선 지금 저가 매수세까지 들어오면서 오늘 굉장히 강력한 상승, 어제 급락만큼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 꼽아주실 건가요? 저는 일단 조선에 관련돼서 이제 조선과 조선 기자재 테마 두 가지가 있죠. 네. 그 중에서도 조선 테마가 사실상 가장 강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두 개의 기업들 중에는 삼성중공업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을 2라운드의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삼성중공업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동반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 굉장히 강합니다. 7% 넘는 상승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왜 오늘 이 종목을 꼽아주셨을까요? 사실 이 HD 현대조선, 이 HD 한국조선해양이나 네. 이 반대로 삼성중공업이나 두 개의 사실 종목 두 개 다 좋아요. 근데 우리가 공략하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가 어디까지 볼 건지 우리가 최대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 줄 수 있는 종목들을 택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비교를 해봤을 때 HD 이 한국조선해양보다는 오히려 삼성중공업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는 삼성중공업을 택했는데요.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을 좀 보시면 전반적으로 올해 1월달, 작년 3월달이죠. 작년 3월달부터 현재 시점까지 꾸준하게 우상향의 차트를 좀 그려주고 있어요. 140% 가까운 상승을 좀 만들어냈던 그런 차트인데요. 자, 보시면 어제 시장이 13%가 빠졌을 때 이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기준으로 한 7%, 15% 가까운 하락을 좀 만들어냈었죠. 근데 오늘 보시면은 오늘 고가 기준으로 10% 가까이 넘게 상승이 나왔었고요. 어제 하락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엊그저께 하락 부분과 오늘의 고점을 따져갔을 때
막상 어제의 하락의 여파는 생각보다 이 조선업종에서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회복도 빠르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삼성중공업 일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땐 지금 오히려 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승 파동을 그려나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월봉 차트로 본다면 이 삼성중공업은 우리가 단타성으로 들어갈 종목이 아니에요. 이 시가총액도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8조 8천억입니다. 굉장히 큰 종목이라는 얘기죠. 이런 종목들을 한번 추세를 만들어주면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을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가 여건인데, 자, 사실상 여기서 우리가 저항대를 놓고 본다면 가장 이제 매도 가격을 잡기 좋은 저항대를 좀 본다면 대략 2만 원대에서 1차 저항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때 당시에 올라가다가 저항대가 좀 있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현재 최근의 실적이나 이슈들로 봤을 때 그리고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수급들을 봤을 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우리가 지금부터 공략을 해도 최소 100% 이상의 수익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성중공업은 100% 정도를 우리가 수익으로 기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HD 한국조선해양을 봐야겠죠. 자, 이 종목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상승에 대한 부분은 이 삼성중공업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이 있습니다. 시가총액도 삼성중공업보다 훨씬 크고요. 자,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전반적인 이 저항대를 만들어 놓고 봤을 땐, 자, 17만 원대 1차 저항대가 있었어요. 자, 이 1차 저항대를 이미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처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삼성중공업처럼 어느 정도 그 뒤에 나올 이제 저항대를 좀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상 이 다음 저항대는 26만 원 선 혹은 25만 원 선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19만 원인데 지금 현재 고점에 있는 종목들 무리하게 잡았다라고 했을 때 가정에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막상 30% 내지 4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똑같이 고점에 있는 종목이지만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는 종목을 들어갈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낮은 수익률을 기록할 종목을 들어갈까요? 높은 수익률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렇게 따졌을 때는 전반적인 재료도 실적도 그리고 차트의 추세상 그런 것들을 따져갔을 때도 오히려 지금 HD 한국조선해양보다는 이 삼성중공업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종목 공략하는 방법은 사실상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어떻게 공략하냐? 눌렸을 때 잡자. 자, 지금도 오늘 보시면은 어제 강한 장대 음봉이 나왔으나 오늘 또 그만큼 갭상승으로 그거를 바로 또 말아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랬을 때는 사실상 이 구간에서부터 조금씩 다시 모아가는 전략을 택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고점에서는 12,000원대까지 올라갔던 종목인데 오히려 12,000원짜리는 조금 우리도 부담스러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10,000원 부근에서부터는 다시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적어도 9,000원대까지는 추가적 조정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하시고 우리가 조금 여유롭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참고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뭐 1억 1조의 미만의 중소형주의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방향성을 정하면 쭉 이어지지만 쉽게 변하지도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자, 파동이 큽니다.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여유롭게 천천히 길게 두고 가시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저는 조선의 관점에서는 사실상 나쁘진 않다. 현재 시점에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또 K조선주 최근에 네. 또 파업 리스크가 조금 있다고 하는데 여름 휴가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8월 중순 이후부터 또 파업에 돌입한다. 빅3사들 다 또 참여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또 이런 리스크들은 괜찮은 건가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그 조선의 테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린 게 네. 방향성을 정하면 쉽게 바꾸지 않는다라 그랬잖아요. 네. 자, 이 방향성이라는 것 자체에 기간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산업 자체가 형성되어 있고 산업 자체가 워낙 큰 종목들은요. 이 파동을 만들어가는 기간도 단순하게 1, 2년이 아니에요. 네. 최소 5년 내지 10년까지도 간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5년 동안, 10년 동안 그런 자질자질한 이런 리스크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어느 정도 수용해 가면서 이 파동을 그려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걱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라운드 저희 K조선주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두 종목 가지고 왔는데 둘 다 지금 오늘 저가 매수세가 몰렸고요. 또 카타르발 액화천연가스, LNG 운반선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몰리면서 오늘 상승세 또 강하게 가져가고 있는 종목 중에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삼성중공업을 2라운드의 승자로 꼽아주셨는데 삼성중공업과 HD 한국조선해양 모두 또 실적이나 앞으로의 또 전망 모두 좋다고 말씀은 해주셨지만요. 그중에서도 재료도 좋고 실적도 좋고 시총까지 무겁다 보니까 한번 추세를 만들면 또 쉽게 변하지 않는 K조선의 특성상 앞으로 좀 지금 공략했을 때 수익률을 더욱 많이 낼 수 있는 최대 100% 이상의 수익률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삼성중공업을 꼽아주셨습니다. 사실 10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익률까지 기대할 수 있는 종목 내가 어떻게 진입해야 어떻게 좀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런 자세한 수익 전략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한정상 모든 정보들을 다 풀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수익 낼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 자세하게 받아보실 분들 지금 바로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요. 이 QR코드만 한번 간단하게 스캔만 해주시면 바로 함께하는 방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익 낼 수 있는 전략들 다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실제로 수익도 많이 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모든 정보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저희 원탑 종목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수익 낼 수 있는 히든 종목, 원탑 종목과 함께 저희 교육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대표님과 함께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시장의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단기적인 포트와 중장기적인 포트를 두고 봤을 때 아까 간단하게 제가 힌트를 좀 드리긴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시장을 하락으로 끌고 있는 이 이슈들을 오히려 역이용했을 때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테마들 반드시 있겠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의 체크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경기 침체와 둔화죠. 자, 지금까지 사실상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만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까지의 시장은 사실상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경기가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경기가 어느 정도 계속 성장을 하고 더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한편으로는 내부 지표들을 살펴보니 오히려 경기가 지금 거짓말이다.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이 지표들은 사실상 허상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년 내지 3년 동안 이 경기 침체와 둔화라는 포인트는 사실상 계속 꾸준하게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시장에서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크게 좀 이슈화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중동, 지정 확정 리스크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작년과 재작년까지 제가 계속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막상 우리가 시장이 상승이 나올 때는 중동의 이 리스크들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 중동 리스크가 끝났으니까 시장이 올라갔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 아닙니다. 자, 중동에 대한 문제는요. 지금까지 증시가 유지되는 한 꾸준하게 부각이 됐던 리스크예요. 자, 참고로 지금 이렇게 중동 문제를 나타내게 하는 것도 이 1, 2년이 아니라 최소 수십 년이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 사실상 시장이 하락할 때만 부각이 되는 리스크가 아니냐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실적이죠. 아까 전에 제가 현재 시장의 시즌은 실적 시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분기들의 실적들이 나오는 그 시즌이기 때문에 자, 종목이 시장이 아무리 눌려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살아서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종목들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문제였어요. 첫 번째 얘기였죠. 자, 기존의 금리 인하와는 다른 성격.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요. 이 고용지표와 물가지표가 계속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금리 인하를 바라봤던 게 그냥 금리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야, 이제 금리를 내려야 돼라고 했다면 자, 이 과정에서 고용지표와 물가지표들은 어떻게 나왔어야 됐을까요? 자, 오히려 경기 지표들은 좋지 않게 나왔었어야 됐어요. 오히려 경기가 좋게 나오게 되면 이 시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낮출 수밖에 없었거든요. 오히려 금리를 올려도 시장은 안정화되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오히려 지금은 어떻게 돼요? 자, 지표가 낮게 나오면 낮게 나올수록 오히려 시장에서는 시장이 정말로 좋지 않은 건가? 경기가 침체되는 건가? 자, 그러면 기존의 금리 인하와는 다른 성격을 띠는 겁니다. 자,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겠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어떻게 나와야 된다? 지표들이 또 오히려 좋게 나와야 되는 시즌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 경기 침체라는 간단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말 그대로 경기가 침체된다는 겁니다. 자, 경기가 침체되면 어떻게 될까요? 앵커님. 네. 경기가 침체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가 침체되면 네.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힘들겠죠? 그것도 한편으로 맞는 말이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거는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돈을 못 버니까요. 기업들도 경기가 위축되고 우리의 주머니 사정도 좋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쓰고 하는 이런 좀 취미 활동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소비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러면 필수적으로 사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 먹는 거. 자, 그리고 뭐 통신이나 기름, 이런 필수적인 소비재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장이 이렇게 내려가도 크게 부각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필수 소비재들을 우리가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 공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죠. 미래생명자원입니다. 음식료 업종의 종목인데요. 자, 음식료 업종의 이 미래생명자원은 우리가 뭐 음식료 업종이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부각이 되는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으로 가스 관련주들과 이 사료 관련주들이 가장 먼저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데, 자, 이번에는 가스와 해운 관련주들이 가장 먼저 부각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움직이지 않은 음식료 혹은 사료 관련주들이 현재 시장에서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자, 미래생명자원의 차트를 보니까요, 뭐 크게 오르지도 않지만 어제 그 시장의 패닉에서도 살아남은 거예요. 자, 저점을 깨지 않은 채 그대로 현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시장이 빠져도 얘는 단기성 테마로의 재료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미래생명자원, 저는 이 종목 지금 현재 시점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오히려 저점을 짧게 잡고 단기 수익 관점으로 이 손절가를 정한 공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 대성에너지입니다. 어제 가스 관련주들 GSE를 포함해서 대성에너지가 부대장주로 좀 움직임을 보였었죠. 자, 이 종목도 어제, 엊그저께 그리고 최근에 강한 모습들을 만들어냈어요. 자, 근데 어디까지 올라갈까 하고 보니까 이 종목의 끼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어요? 13,000원만 가면 꼬리를 답니다. 근데 바닥도 역시나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은 채 현재 시점을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종가는 어디예요? 위에서 정항에서 살짝 위 포인트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적어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공략을 했을 때 대략적으로나마 15%에서 20% 정도의 수익을 이 저항대까지는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한번 올라가면 여기까지는 올라가니까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공략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를 볼까요? 자, 이 종목은요. 제가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께 말은 해드리지 않을 겁니다. 제가 노려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저점에서 크게 저점을 깨지 않은 채 시장에서 하락이 나와도 오늘 다시 말아 올려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근데 대신에 이 종목 바닥에서부터 올라온다면, 자, 이 종목에도 끼가 있어요. 적어도 한 번 올라오면 어디까지 올라와요? 10,000원까지 올라옵니다. 한번 파동을 그려나갈 때마다 꾸준하게 상승 패턴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기준 가격은 7,000원대입니다. 근데 저항대까지 대략 10,000원. 못해도 30% 이상의 수익을 이 차트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앞서 봤던 두 개의 종목들 중에 이 종목을 따라올 수 있는 종목은 없다라는 겁니다. 궁금하시죠? 이 종목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제가 어떤 종목인지 공략법까지 함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수익 볼 때는 이 종목만 한 게 지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궁금하신 분들 함께 하시는 방에 꼭 오시고요. 자, 중동 리스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 이란은 이 전쟁을 불사하겠다. 전쟁이 나든 말든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선제 공격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란은 미국과 아랍의 자제 요청에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몰라. 일단 뭐 공격을 하든 뭐라든 전쟁을 하든 일단 뭐든 싸우겠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과 정면 충돌의 초읽기 상황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뭐 드론의 이슈까지 있었죠. 그러면서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또 크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의 대장주 아까 우리 살펴봤던 휴니드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눌리는 거 확인하시고 공략을 하시면 된다는 점. 자, 스페코랑 짝꿍이에요.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오늘 역시 스페코가 움직이니까 빅텍도 함께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 종목도 역시나 현재 시점 공략 유효해요. 두 개 다 공략 유효합니다. 대신에 눌리는 거 기다렸다 담아라. 자, 마지막입니다. 이 종목도요, 보면 어제 하락에서 생각보다 크게 하락이 되지 않았는데 바닥을 튼튼하게 잘 잡아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완전히 많이 떨어진 종목들, 그거 눌리는 거, 반등 나오는 거 공략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시장이 더 하락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락이 나왔어도 바닥을 잡아주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일 수는 있습니다. 자, 특히나 내려올 때마다 이렇게 윗꼬리들이 형성되는 거, 자, 제가 뭐라 그랬죠? 매직 캔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궁금하시죠? 함께 하시는 방. 자, 말 안 해도 알겠죠? 어서 오시고요. 자, 마지막, 제가 마지막 한 테마를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왔나 봐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마지막 테마는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실적에 대한 얘기. 아까 살짝 말씀을 드렸던 조선 관련되어 있는 내용, 제가 함께 하시는 방에서 또 풀어 드릴 테니까, 자, 그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이 이번 주 수익 제가 한번 챙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들어오시는지는 앵커님께 설명 듣고 다시 오도록 할게요. 네, 오늘 두 가지 테마 먼저 또 교육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경기 침체 관련 종목이었어요. 지금처럼 어제처럼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왔을 때 굉장히 두렵잖아요. 이런 경기 침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종목들, 저점 잘 다지고 있는 종목들 가지고 와주셨는데, 미래생명자원, 대성에너지 이렇게 두 종목 꼽아주셨고, 관심 종목 한 가지 더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저점을 깨지 않아요. 어제 같은 하락 심하게 나올 때도 저점을 깨지 않으면서 파동을 그려 나갈 때마다 상승 강하게 나오는 종목. 이 종목명이 궁금하신 분들 함께하는 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다시 한번 다뤄주셨는데 또 관심 종목 역시나 하나 더 주셨습니다. 어제 그 급락장에서도 하락하지 않고 저점 다지고 있었죠. 이 종목 매집 캔들 가능성까지 높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 정말 하락장에서도
빠져도 빠지지 않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방 열려 있는 시장에서 잡고 가기 좋은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그 전략까지 받아보실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으로 와주시고요. 오늘도 역시나 또 추가적으로 한 종목, 실적 관련된 종목은 함께하는 방에서 방송 이후에 다 풀어주신다고 하고요. 역시나 원탑 종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탑 종목까지 기대해 주시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원탑 종목 오늘 어떤 테마에서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자, 원탑 종목은 우리가 살펴봤을 때 실적 관련주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자, 조선도 실적에 대해 이슈가 굉장히 좋지만 화장품 테마도 절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우리가 필수품까지 고려를 했을 때는 식품 테마에 대한 실적도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앞으로 봤을 때 이 기초 화장품부터 시작을 해서 전반적인 상승세를 계속 기록하고 있는 화장품 테마의 실적 절대 빼놓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화장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장품 제조업체고요. 천연 유래 성분의 자연주의 기능성 스킨케어 제품 등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자, 주요 제품으로 뭐 클렌징이나 에센스, 기타 비건 화장품 등을 생산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다른 기타 화장품 기업들과 같은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화장품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근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 가능성이 꾸준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매해 꾸준하게 성장성이 돋보이는 영업이익까지 갖추고 있는 종목이에요. 특히나 이 기업은 최근에 미국까지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의 매출까지 확보를 한다면 사실상 여타 화장품 기업들 대비 주가 상승 가능성과 이런 속도가 굉장히 남다를 가능성도 높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업 분석을 좀 간단하게 했는데 차트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최근에 화장품 기업들의 주가 차트를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 다 어디까지 갔어요? 저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저 위에 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종목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매해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꾸준하게 흑자를 기록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지만, 자, 이때 당시에 상장을 하고 나서 바닥을 만들어 주더니 아직까지 크게 상승을 한 이력이 없어요. 자, 대신에 정확하게 제가 이렇게 딱 선을 하나 그어드리자면 바닥을 짚어주는 구간이 한 번 왔습니다. 이때 바닥을 한번 짚어줬죠. 자, 근데 그 뒤로부터 한 번이 올라갈 때마다 그냥 올라가나요? 아니죠. 그동안 이 주가에 없었던, 차트에 없었던 거래량들이 동반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된다라는 건, 자, 이때 당시에 이 악성 매물들을 소화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번에 어제 시장의 하락에 따라서 저점이 이탈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오늘 바닥에서부터 갭상승이 나왔죠. 바로 갭상승 나오고 다시 한번 끌어올려주는 캔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 종목은 더 이상 아래로 빠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차트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잡았을 때도 어때요? 자, 거의 차트상 최하단에서 진입이 가능하고요. 자, 매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실적 자체가 주가에 반영이 된다면 이 종목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과요?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적어도 3만 원대에서 4만 원대까지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자, 궁금하시죠? 지금 화장품 오늘도 좋습니다. 참고로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요. 어제 미국 증시가 그렇게 빠졌음에도 화장품 기업들은 다소 견조했어요. 이 부분도 역시나 국내 증시 화장품 영향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자, 그래서 어디서 담아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자,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전략 다 빠짐없이 드릴 테니까 진짜 이번 주 이렇게 시장 너무 힘든데 내 종목들 계좌들 복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탑 종목까지 저희 들고 왔습니다. 화장품 관련 원탑 종목에서 가지고 와주셨고요. 실적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까지 기대가 되는 종목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차트만 보셔도 올라갈 때마다 또 거래량이 동반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더 이상 이 바닥으로 빠지지 않을 것 같은 움직임이 오늘도 포착됐다고 하니까요. 지금 이 저점을 다진 이 종목 지금 바로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원탑 종목으로 수익 정말 많이 드렸던 거 아시죠? 저희 함께하는 방에 오신 분들은 수익 낼 수 있는 전략들까지 다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서 타점, 정말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다 잡아드렸더니 이렇게나 수익을 많이 안겨드렸습니다. 현대로템 원탑 종목이었어요. 저희 18%의 수익률 기록했죠. 한화엔진도 저희 원탑 종목이었는데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16%, VT 저희가 방송 중에 잡아드렸었는데 15일에 진입해서 8거래일 만에 29% 수익까지 안겨드렸습니다. 이렇게 나도 좀 이 힘든 시장 속에서 수익 얻어가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스마트폰 카메라 꺼내셔서 QR만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QR 찍고 들어오시면 모든 전략과 오늘 드린 관심 종목들, 원탑 종목들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